문짝 열었습니다. 2부에도 역시 강쌤, 고쌤과 함께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 먼저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는 전산직 경력사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NES에서는 야간 시스템 관제 운영 업무를 담당할 신입 및 경력사원 OP 운영자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해당 직무 근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될 예정이며 모집 기간은 5월 4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사무행정 업무를 담당할 총무 인사팀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5월 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사무와 전산,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학력과 경력,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지만 모집 분야별로 자격 및 우대사항이 다르므로 채용 사이트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어갑니다. 저희가 1부에 이어서 쌤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이죠. Q&A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을 망해서 수능에 올인해서 대학에 가보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좀 저희가 아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신 이야기를 하는데 내신 관리를 못했나 봐요. 예, 내신이 좀 낮은 학생인데 자 수능 100%로 올인해서 정시에 도전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어우 좋습니다. 예,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하루에 공부를 예. 한 20시간 마시면 돼요. 네, 예. 가능합니다. 아 근데 보통 우리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 네. 20시간 정도 공부를 하지 않나요? 20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니 일반 고등학교 일반 고 학생들은 20시간 예. 공부하는 애들은 정말 상위권. 20시간이면 4시간 빼고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근데 뭐 또 이제 뭐 밥 먹고 왔다 갔다 한 시간 빼면 사실 20시간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보통 재종반을 가면 재종반에서 합격하는 비율이 많지 않아요. 예. 합격하는 애들은 누구냐? 정말 새벽같이 가방 하나 메고 새벽같이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와서 미친 듯이 머리 신경 쓰지 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제가 아는 한 그 원장님은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이거를 하래요. 3가지. 첫 번째, 머리를 밀어라. 머리를 밀어라. 머리를 밀래요. 신경 쓰지 말고 머리가 짧게 그냥. 네. 두 번째, 핸드폰을 해지된 그 서류를 갖고 와야 돼. 핸드폰 내면 딴 거 쓰면 되잖아요. 해지된 서류. 그리고 옷은 무조건 추리닝. 추리닝. 그렇게 다니라. 그렇게 3가지를 할 수 없다면은 재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재수학원 선생님께서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봐봐요. 내신을 망했어요. 그럼 3년을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3년을 안 했는데 갑자기 수능이 올인해. 갑자기 수능이 올인해. 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내신하고 수능하고 논술 대학별 고사가 있어요. 이게 단계가 3단계입니다. 이게 3단계인데 자, 갑자기 논술을 잘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갑자기 말이 안 됩니다. 내신을 잘 해야. 왜? 내신은 가르쳐 준 거를 잘 푸냐, 잘 알고 있냐라고 확인하는 단계예요. 네. 그러면 수능은 뭐냐? 네가 잘 알고 있지?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이제 교수나 그 출제자가 나오죠? 네.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 문제의 의도를 잘 알고 있냐? 네 답을 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술은 뭐냐? 이 단계를 넘어서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네 의견을 거기에 종합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신이 안 돼. 수능에 올인해. 이건 좀 단계 안 맞는 거예요. 내신을 망한다는 건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고등학교가 너무 좋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수능 올인으로 가는 거예요. 술 먹고 이런. 예, 좋은 학교에. 근데 이거는 공부를 안 하다가 수능에 올인한다. 그 마인드는 딱 하나예요. 갑자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사람이 180딱 바뀌어야 돼. 아까 그런 3가지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서 20시간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내신만 수능 올인하고 지금 특성화고 친구들에서 내신만 수능 올인한 단어 똑같아요. 문장은. 하지만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수능에 올인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겠습니다. 축공이죠.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봉사활동이나 독서 활동이 필요한가요? 사실 이건 예전에는 이 뭐 학생부 전형이 있어서 봉사활동 점수 같은 거 신경 많이 쓰고 그랬었거든요. 자, 이게 특성화고 학생들도 대학 진학을 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질문 같은데 오늘 승구쌤이 많이 쉬고 계신 것 같아서 예, 특별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쌤이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기관지염이 있어서 제가 아, 몸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배려를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합사요. 일단 네. 일단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고쌤이 앞에 목에 핏대 세우면서 말했던 것처럼 내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게 되고 플러스 독서와 봉사활동은 무기죠, 무기. 또 하나의 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독서와 봉사활동을 한 걸 자체를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이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내신이 기본적인 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로 봉사활동과 독서가 필요하다. 근데 봉사활동과 독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산점의 의미로 준비를 하는 거는 네, 이해를 하지만 뭐 이것만 중점이 되기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자, 네. 예, 다음 질문이에요. 네, 너무 아직 넘기는군요. 직장에 네. 다닌 지 1년도 안 됐고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현재 수능 준비 안 하고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취업 후진학은 3년간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재직자 특별 전형은 힘든 이야기 같고요. 3년 동안 3년 말고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친구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친구는 대학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대학에 가고 싶은지를 먼저 이 친구가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주변에서 뭐 고졸 취업자를 무시하는 열등감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공부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대학을 가는 거냐 뭐 외부적인 요건이냐 내부적인 요건 이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는 수시로 지원하는 방법은 있죠. 수시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10 대학교에서는 안 뽑아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상대적으로 탑10 대학이 아닌 대학교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지원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좀 그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사이버대학교나 학점은행 또는 방송통신대학교라는 것도 예. 있잖아요. 또 산업체 특별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산업체 특별전형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직장 경력이 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있으면 대학교 야간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이.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야간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은 뭐 연결이 되네요. 자, 야간대의 좋은 점은 뭘까요? 그리고 야간대학교도 MT나 OT를 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 정말 대학을 너무 가고 싶은가 봐요. 예, 이런 친구들은 좀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엄청 가고 싶은가 봐요. 일단 야간대도 당연히 MT와 OT가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졸업식도 있고 입학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간대학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그럼요. 야간이라 뭐 사회 나가면 무시당하냐 그런 사이가 지났죠. 자, 일단 야간대도 MT나 OT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뭐 장점은 뭐냐? 장점은 일과 학습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럼 단점이 있으면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단점은 힘들겠죠.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여러모로 시간도 많이 좀 뺏어갈 테고 그런 부분 아닐까요? 그런 단점이 있긴 해요. 고쌤 또 말할 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지금. 근데 그건 단점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개발이잖아요. 자기 개발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개발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개발이 완성된 다음에는 어떠한 자격증보다 메리트가 있어요. 자격증 따려고 몇백만 원 내잖아요. 근데 맞아요. 야간에 솔직히 야간은 그렇게 빡세게 시키지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일하고 왔잖아요. 일하고 왔는데 교수가 뭐 일반 주간일처럼 막 과제 엄청 똑같이 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훨씬 더 쉽게 메리트 있는 거를 얻는다면 이걸 단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주간 대 야간으로 비교를 해서 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대학교하고 일반 자격증을 비교를 해보세요. 훨씬 낫지 이게.
단점이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야간대학교도 나름 장점이 많은 학교라는 점 그럼요. 저희가 짚어봤고요. 네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죠. 네, 대학 진학과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최소한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대학을 간다고 하면 그냥 내신과 출결만 잘 챙기면 되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나요? 예, 또 마지막이죠.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대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까요? 자, 이거 네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한 학생입니다. 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뭐 좀 간단하게라도 짚고 네. 넘어가죠.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네, 중복되는 게 꽤 있네요. 그래서 앞에 몇개 내용하고 있네. 예, 설명 좀 드릴까요? 네. 네, 네, 설명 좀 드리면은 이거는 전반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의 전반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동기부여랑 진로 결정의 단계가 있어요. 내가 간다 안 간다 이거는 빠를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빠를수록. 그리고 이게 정해져야 내가 취업을 하던 대학을 가던 이 처음에 방향이 정해져야 그 방향에 따른 전략을 짜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략이 정해지면 내신 관리를 할 거냐, 전공 수업에 올인할 거냐, 아니면 자격증을 더 많이 딸 거냐, 다 제가 보기에는 자격증도 잘 따고 내신도 다 잘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길은 최대한 빨리 정하고 길이 정해지면 전략은 학교 선생님가 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이니까 지금 대학으로 정해졌다면 내신은 무조건 필수예요. 내신이 안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왜? 일반 전형도 있고 그리고 특별 전형도 있고 정시도 있고 이거는 단계를 제일 처음에 결정하는 단계를 너무 미뤘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공부를 잘하게 되면 선택의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내가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다 오케이 된다니까요. 더 웃긴 거 내신을 잘하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취업으로 갑자기 바꿨어요. 이게 취업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취업이 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 뭐였죠? 마지막 하나가? 사실 고등학교 네. 공부로 대학교를 좀 따라갈 수 있는지 대학교 수업을. 이거는 그 대학교에서는 학업 역량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못 따라가냐? 그냥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대학 갔어. 이런 친구들이 어려운 거지. 특성화고 처음부터 난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내신 관리하고 수능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은 특성화고를 다닐 뿐이지 인문계랑 똑같은 친구예요. 그렇죠?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혜택이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혜택을 우리 못 받는다. 왜? 여기는 특성화고라서 전공 수업이 너무 많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인문계는 어떤 혜택이 있냐? 거기서 수업을 많이 듣는다? 그것만 혜택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이 수능이라는 거는 실제 내신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실제 특성화고 친구들은 그 공간만 특성화고지 인문계랑 똑같이 그냥 인문계 친구처럼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던진 우리 학생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질문 주시죠. 네, 현재 사이버대를 다니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생입니다. 사이버대에 관해서 어느 회사는 인정하고 어느 회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사이버대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그리고 후에 대학원을 진학할 때에는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질문을 해줬네요. 강생이 좀 대답해 네. 주시죠. 네. 일단 이것도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거 안 인정해주는 거 이것도 케바케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케바케인데 실제로 제 강의를 듣고 사이버대학까지 진학한 학생들이 여럿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야, 너 혹시 대학교를 좀 가볼 생각이 없냐? 지금 바쁜데 어떻게 가요? 아니 사이버대학이라도 다녀봐라. 이렇게 제안하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는 이미 다니고 있으니까 네. 저 이미 사이버대 다니고 있는데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살짜리 고졸 취업자 학생이에요. 근데 사이버 대학을 이 친구가 다니고 있어. 근데 우리가 흔히 사이버 대학에 대한 인식이 일반 대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좀 쉽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이버 대학은 쉽게 가는 대학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살짜리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에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사이버 대학을 다닌다. 전 이거는 직장 상사들에게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거라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네. 예. 야, 20살짜리가 저렇게 입학은 쉽지만 저렇게 졸업하기 힘든, 의지가 없으면 정말 졸업하기 힘든 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야, 얘는 진짜 크게 될 놈이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남들이 좋다 안 좋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공부니까 그 부분에 진짜 자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에서 사이버대 졸업하면 4년제 대학을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그건 인사팀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회사마다 이 학력에 대한 연봉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졸업해도 나중에 졸업하면 대졸 연봉으로 인정해 줍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해보시고, 그다음 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평가하냐? 사실 이것도 그 대학교의 평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대부분은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 학위가 있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어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자, 이 사람이 편입을 대학원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런 차별 대우 같은 건 없으니까요. 사이버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하는 거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죠. 현재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2학년입니다. 졸업한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선취업 후진학을 하려 해도 회사에서 잘 안 내보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줬는데 저도 뭐 이거 선취업 후진학은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회사에서 좀 싫어하거나 방해를 하는 움직임이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봤겠죠, 어쩔 수 없이.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안 보내준다. 그럼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도 아까 있었고, 뭐 방통대도 있었고, 예.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케바케라는 게 이제 약간 조건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문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사이버 대학 간 거랑, 근데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게 본인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특성화 친구들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한 거예요. 취업에 성공한 친구가 사이버를 하는 거랑 네. 아예 다른 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문계에서 사이버를 간 거면은 공부 안 했네, 이런 인식인 거고, 특성화고에서 취업 열심히 해서 취업 성공했네, 근데 공부까지, 이런 인식을 준다면은 사이버 대학이나 방통대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뭐 굳이 제2차 특별히 저는 제일 좋긴 좋아요. 왜? 정규 대학에 딱 졸업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조건이 안 된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지, 제2차 안 되네? 뻥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사이버나 방통대를 활용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갔을 때 혹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학교에서 퇴출당하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또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나오면 전공이 아예 괄호 야라고 구분 지어서 써둬서 나중에 이직할 때 불리하다던데 야라고 써두는 대학이랑 안 쓰는 대학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자, 세 번째, 혹시 야라고 써두지 않은 대학은 야간 수업이 아니라 주중에 일반 대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세 가지 질문을 또 한 번에 보내줬네요. 이 야라는 게 야간 대학교를 말하는 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재직자 특별 전형을 야간 대학교로 구분을 하는 건가요?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도대체 이런 얘기 어디서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하니 도대체 이런 얘기.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애들은 어디서 이게 누구끼리 상담해서 그런 줄 알아요? 지들끼리 상담해서 그래요, 이게 다 옛날 얘기 드는 건데, 일단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 갔을 때 회사 그만두면 퇴출당하나요? 아니죠. 대학교에서 회사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건 제가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맞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고요. 자, 1번은 해결됐죠. 두 번째, 야간이라고 썼으면 이직할 때 불리하냐? 물론 졸업할 때 졸업장에 이 야간이라고 써 있진 않아요. 하지만 회사 인사 담당자들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야간이라서 뭐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혹시 야라고 안 써둔 대학은 야간 수업이 아니라 주중에, 이건 기본적으로 재직자 전형은 직장인들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오후나 야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야라고 안 써 있는 곳은 그건 뭐 내가 오전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오후나 야간에 퇴근 후에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긴 시간 동안 대학 진학 Q&A에 대해서 두 쌤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강의 초반 부분, 강의라고 그러면 안 되죠. 네. 방송 초반 뭐 부분에 진로 수업이죠, 이것도. 진로 예. 수업 부분에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라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안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요, 내가 목숨 걸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 그럼 전 그 친구 거기 가는 거 추천합니다. 남들한테는 지잡대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명문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지방대라고 해서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런 친구는 걱정이 안 돼요. 왜냐?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간 친구들은요, 취업이 안 되면 그와 관련된 창업이라도 할 겁니다. 그리고 창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월급이 낮더라도 대우가 안 좋더라도 그 분야에 배우고 싶은 분야에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친구니까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했지만 목숨 걸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멋진 말이네요. 고쌤. 짧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물안 개구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왔을 때 잡혀 먹히는 이유가 우물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는 뭐 학교, 집,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개구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뱀을 잡아먹을 수 있게 제가 강의 때 하는 짱짱맨 개구리, 그러니까 강한 개구리가 되면 됩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은 특성화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좋습니다. 예, 네. 오늘 쌤들 좀 명언에 좀 욕심을 내시는 것 같네요. 네, 근사한 쌤들의 조언까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우리 친구들 위해서 멋진 조언 해주신 강쌤, 고쌤 정보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씩씩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학생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